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썰. 어, 제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영상을 차지하고 있고, 유튜브에서 가장 지분이 많으며, 많은 조회수를 확보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썰방이 이 어떤 입지를 탄탄하게 만들어준 주제죠. 네, 생산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볼게요. 간단하게. 제가 뭐 다른 어떤 뭐 취업 사이트나 뭐 카페나 아니면 제 방송이나 뭐 댓글 같은 거 보면 이런 말 많아요. 방송에서 이런 말 많습니다. 뭐 땡땡으로 이번에 일하러 가는데 이번에 생산직으로 일하러 가는데 많이 힘든가요? 이런 질문 많이 받죠, 여러분. 이런 질문 한 번씩 올라옵니다. 한 번씩 제 방송에 와가지고 합격했는데 어, 며칠 뒤에 일하러 가는데 많이 힘든가요? 멀리 가자니 뭐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럼 많이 안 힘들까요? 생산직 정보 알잖아요. 이미 정보랑 정보는 뭐 유튜브나 다른 어떤 그런 영상들에 아니면 뭐 글 같은 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많이 힘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왜 그렇게 두려움 떨고 있는 거야? 긴장하고 있는 거야? 어, 제 방송에 한 번씩 이렇게 질문 같은 게 올라옵니다. 뭐 게임하거나 아니면 썰방 하는 중에 여러분도 한 번씩 봤을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답변 안 드렸는데 많이 힘든가요? 네, 당연히 많이 힘들죠. 특히나 교대 근무나 현장 일을 안 해봤다면 당연히 힘들죠.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음? 아마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뭐 다음 주에 내가 일하러 가는데 많이 힘든 거 하시는 분들은 아마 교대 근무 현장 일을 한 번도 안 해봤겠죠? 단 한 번도 안 해봤겠죠? 힘듭니다. 물론 힘듦에는 차이가 있고 힘듦을 봐야 되는 어떤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어떤 업체이냐, 어떤 환경이냐, 어떤 제품을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힘듭니다. 많이 힘듭니다. 각오 단단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그나마 요즘에 취업 공채 같은 것 중에 많이 올라오는 게 생산직이 많이 올라오는데 자주 올라옵니다. 정말 좋은 데 빼곤 자주 올라요. 왜 자주 올라오겠습니까? 뽑았는데 나가니까 자주 올라오죠. 뽑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이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죠. 예,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죠. 힘듭니다. 힘듭니다. 대기업도 좀 힘듭니다. 중소기업, 대기업도 힘든데 그 대신 대기업은 일정 이상의 보수와 복지를 챙겨주기 때문에 그나마 좀 참고 일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은 일도 일대로 힘들지만 돈도 못 챙겨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못 버티고 나가는 거예요. 환경도 안 좋기 때문에. 교대 방식도 안 좋고. 예. 일단 생산직은 많이 힘들다는 전제를 깔고 갈게요. 물론 생산직 중에서도 힘들지만 할 만한 곳이 있고 힘든데도 힘든 게 너무 도가 지자쳐서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생산직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뭐 주물 공장, 유리 공장 이런데 쇳덩어리 취급하는 곳. 그래서 힘들다는 건 당연히 아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왜 많이 힘들까? 뭐 때문에 많이 힘들까?
뭐 이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로 초약하기 힘든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교대 근무라는 거예요. 교대 근무. 아까 여기 적혀 있지만 교대 근무. 생산직을 많이 힘들게 하는 거 하나하나씩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교대 근무입니다. 교대 근무. 아마 이 질문을 아까 저 앞전에 많이 힘든가 이런 질문 하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대체로 단 한 번도 교대 근무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다거나 심지어는 교대 근무란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를 거예요. 생산직이 많이 힘들게 만드는 게 교대 근무, 차라리 상주 근무. 여러분 상주 근무와 교대 근무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주 5일 낮에 일하는 건 상주 근무입니다. 상주 근무 맞죠? 주간에만 일하는 거. 근데 대다수의 생산직은 교대 근무, 교대 근무 시스템이죠. 뭐 교대 근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2조 2교대, 3조 2교대, 4조 3교대, 3조 3교대도 주말 쉬는 3조 3교대, 아니면 일요일만 쉬는 3조 3교대 있고, 4조 2교대, 5조 2교대 있고, 주간 2교대 있고, 많습니다. 많아요. 대다수의 생산직 거의 전부입니다. 거의 전부의 생산직은 교대 근무 시스템이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중간 근무가 있는데, 근데 처음 들어와서 중간 근무를 할 수는 없어요. 보통 이제 교대 근무 하다가 짬밥이 좀 돼가지고 관리 직구로 넘어가면 이제 중간 근무 빠지. 처음부터 들어와가지고 난 중간 근무 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잘릴 겁니다. 예. 그래서 생산직 일한 다음에 무조건 교대 근무를 피할 수 없다는 걸 반드시 알고 계시고요. 교대 근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공장이 24시간 돌아간다는 거예요. 24시간 연중 무휴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왜 생산직은 왜 24시간 연중 무휴 돌릴까? 24시간 동안 물량을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량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공장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4시간 공장을 돌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24시간 동안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2등분 해가 12시간, 12시간, 아니면 3등분 해가지고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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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교대. 이렇게 가는 거죠. 교대 근무 아시겠지만, 뭐, 유엔이 정한 2급 발암물질이라고 하죠. 발암물질. 왜 발암물질이냐? 이게 확실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어떤 늦게까지 자고 밤을 새더라도 그냥 게임하고 밤새는 거하고 일하면서 밤새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체감적으로. 특히 일하면서 밤새는 거는 여러 가지 힘듭니다. 일단 면역력이 떨어져요. 면역력이. 그래서 감기나 일반적인 질병 잘 걸립니다. 확실하게. 겨울 되면 교대 근무하시면 아마 감기를 달고 사실 거예요. 그리고 만성 피로. 만성 피로. 항상 피곤합니다. 항상. 자도 피곤하고 빨간 날도 피곤하고 심장계통 질환을 가지고 있죠. 뭐 심근경색 같은 거. 사실을 왜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택배 상하차 같은 거 보면 심근경색으로 심장마비죠. 심장은 혈관이 안 통해가지고 막혀가지고 심장이 뛰지 않아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그게 야간에 갑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반복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잠을 안 자고 강도 높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나이까지 있다 보니까 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생기는데 이 생산직도 마찬가지예요. 택배 상하차도 야간이고 저 생산직도 야간이에요. 주간 야간. 이 교대근무 적응 못해가지고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기업도 교대근무 적응 못해가지고 교대 시스템을 힘들어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가 참고 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번이라도 밤새는 일을 안 해봤으면
힘들 겁니다. 힘들 거예요. 밤새는 일을 안 해봤다면 많이 힘들 겁니다. 장담하건대. 그리고 교대 근무기 때문에 주간 2교대, 주야 2교대를 제외한 나머지 교대 시스템, 교대는 쉬는 날 일정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주간 2교대 같은 경우 일주일 단위로 도는 거기 때문에 주야 2교대도 일주일 단위로 돌아요. 근데 3주 2교대는 일주일 단위로 도는 게 아니라 보자, 6일 단위로 돕니다. 6일 단위. 그러니까 주간 4일하고 이틀 쉬고 야간 4일하고 이틀 쉬고. 그럼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간하고 목금 쉬고 다시 일요일날 들어와서 일, 월, 화, 수 찍고 목금 쉬고 이렇게 될 거예요. 목금 쉬고 다시 주간제 들어와서 금, 토, 일월 주말을 풀로 출근해서 주말 일하고 금, 토, 일월 출근하고 그 다음에 수, 목 쉬고 금요일날 출근 야간에. 그러면 금, 토, 1월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뭐 4조 3교대도 마찬가지고 4조 2교대도 그렇고 주말을 못 챙겨 먹는 날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이제 주말 이게 낮에 일하는 사람들하고 스케줄을 못 맞춰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불만 가질 수도 많습니다. 난 주말 쉬어야 돼. 난 주말에 교회 가야 돼. 주말에 데이트 해야 돼 하는 사람들은 그거 챙겨 먹을 것 같으면 아예 여기 발을 안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내가 보니까 주말에 대한 굉장히 주말을 꼭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교대 근무 해보니까. 그럼 여기 오면 안 돼. 한지간이 안 갔으니까 여기 오면 안 돼요. 아니면 여기 요거 노리시던가. 주간 2교대는 자리가 얼마 없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완성차 개통 아니면 거의 없을 거고. 지금 주야 2교대, 근데 주간 2교대는 굉장히 빡시거든요. 주말 쉬는 대신에 평일날 거의 4시간 없다 생각하고 그냥 나는 기계다. 난 사람이 아니다. 난 메카닉이다. 이런 생각하고 계속 일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주말 말고는 나는 그냥 아예 스케줄이 없는 거야, 그냥. 아무튼 교대 근무 때문에 힘들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노동 강도. 저는 기본적인 생산직 근무 자체가 물리가 전에 왜요? 사연 적어주시겠어요? 왜 그래 갑자기 또? 자, 기본적인 생산직이 저는 최소 못해도 중상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상 이상의 노동 강도. 중상. 중상에서 상. 물론 중도 있고 중하도 있어요. 근데 그런데 몇 없습니다. 대기업도 기본적인 노동 강도 있습니다. 중 이상 갑니다. 무조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중상 이상 되고 극상도 있습니다. 극상. 격주교대 미칩니다, 저게. 격주교대 미쳐요. 항상 내가 알기로는 저렇게 격주교대 하면 주간 첫 번째 날 힘들고 야간 첫 번째 날 힘들 거예요. 미친 듯이 힘들 거예요. 특히 야간 첫 번째 날은 진짜 힘들 겁니다. 주간 첫 번째 날은 또 비몽사몽일 거예요. 중상 이상의 노동. 왜 중상 이상의 노동 강요냐? 근무 시간에 오로지 일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오로지 일만 해야 돼요. 오로지 일만. 일 말고 다른 거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게 생산직마다 다를 수 있겠죠. 제가 겪었던 기준으로 뭐 대구 시내 생산직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근무 시간에 일만 해야 돼요. 제가 일했던 공장은 정말 좀 사악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일했던 공장은요. 오전에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오전에. 11시 반부터 12시 20분까지 3시간 50분을 안 쉬고 일해야 돼. 안 쉬고. 진짜 일만 해야 돼. 진짜 일만. 생산직이 뭐
일하면 중간에 짬 생겨가지고 뭐 스마트폰 좀 만지고 뭐 카톡도 하기 이런 시간 없습니다. 일만 해야 돼, 일만. 상담 신청 어떻게 하냐고요? 사연 좀 보내시겠습니까? 사연 이쪽으로 좀 보내시겠어요? 이현나님. 메일 주소 이쪽 찍어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근무 시간 대비 휴식 시간이 짧습니다. 네. 이 일해본 사람도 알아요. 일해본 사람 압니다. 뭐 사람들하고 노닥거리고 뭐 얘기 나누고 그런 거 사치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일하는 시간 대비 휴식 시간이 짧습니다. 보통 아마 2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2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이 정도는 양반인데 뭐 저녁 시간에 2, 30분 주고 막 3시간 일하고 아마 사무실에서 있던 사람이 현장에서 일하라 하면 못 버틸 거야 아마. 사무실은 중간중간에 그래도 앉아있는 시간도 있고 뭐 쉬는 시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쉬는 시간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 좀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뭐 할 수 있잖아요. 중간중간 그러니까 큰 짬은 아니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짬이 난단 말이에요. 내일 다 끝나고 뭐 특별한 지시가 없음. 근데 생산직은 그런 게 안 나요. 물량 압박도 있고 그리고 뭐 수량 압박, 분량 압박. 생산직은 항상 보면 목표치 수량이라는 게 있어. 목표치. 오늘 무조건 달성해야 하는 수량이 있어요. 보통 이제 그 라인엔 조장들이 수시로 돌면서 너 몇 개까지 했냐 하면서 못하면 굉장히 뭐락합니다. 너 뭐 했냐고. 수량 압박도 많이 주고 분량도 나와서는 안 돼요. 왜냐면 분량 나오면 회사에 로스니까 분량도 굉장히 예민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건도 잘 나와야 되고 물량도 많이 찍어야 되고 항상 이 직업병 비슷한 게 있어요. 일하면. 그리고 중요한 게 음, 어, 작업물 중에서 중량이 제법 나가는 제품을 직접 들어서 옮겨야 하기 때문에 팔이나 허리에 무게가 갑니다.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해당이 돼요. 식품 같은 경우에 식품 공장 같은 경우에 보통 특히 빵 공장 같은 경우에 빵 공장에서 주 원료가 뭡니까? 네, 밀가루죠. 보통 빵 공장 일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뭐지? 원료 배합도 시작을 해요. 그 재료를 넣는다는 거죠. 근데 그 재료가 무슨 뭐 우리가 왜 어디 편의점이나 할인마트 가는 그 밀가루 그거가 아니라 그 굉장히 시멘트 포대 같은 20kg짜리를 어깨 들쳐매가지고 그거 이제 통에다 집어 넣으면 시작합니다. 그 몇십 개 되는 거를. 그거 누가 하겠어요? 남자 직원들이 하겠죠. 식품 공장 뻔해요. 식품 만들 때 대량으로 만들잖아요. 어? 대량으로. 한번 만들 때. 한번 남을 때 제대로 넣어가지고 뽑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이제 쇠 덩어리들 무게가 많이 나는 게 있어. 그게 막 그걸 막 직접 옮겨가지고 작업해서 놔두고 옮기고 작업하고 놔두고. 그럼 한두 개야 뭐 그냥 옮기겠지만 하루에 뭐한 50개, 100개 작업하는데 그걸 일일이 다 옮긴다 하면 그걸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팔이나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무리가 가요.
3조이기대가 그나마 쉬는 날이 많아서 2조이기대보다 나아요. 돈 쓰는 날도 많아서 모으는 거 힘든데 3조이긴 합니다. 3조이기대도 썩 저는 그렇게 낮다고 보이지 않는 게 3조이기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4일하고 이틀 쉬고 그래서 한 달 기준으로 하면 10일 쉰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잖아요. 그 일할 때 12시간씩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하는 순간에는 그냥 개인 시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하는 날은 그냥 취미 개인 그냥 일만 하는 날이에요. 일만 하는 날. 20일 동안은 그냥 일만 해야 돼. 뭐 워라밸 이런 건 꿈도 꾸면 안 돼요. 보통 12시간 잡혀 있으니까. 일하는 시간 12시간이고 뭐 대기 타는 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한 14시간 플러스 알파죠. 3주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교대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교대 자체가. 자, 그래서 팔과 허리에 무리가 상당히 많이 갑니다. 관절도 아프고. 그리고 대부분이 뭡니까? 입식 근무. 입식 근무가 뭐냐면 예, 서서 일하는 거. 입식 근무기 때문에 서서 일하기 때문에 발바닥이 굉장히 아파요. 발바닥이. 거기다 이 발바닥을 더 아프게 하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현장에서 작업할 때 신으라고 안전화를 주거든요. 안전화를 주는데 이 안전화가 단점이 뭐냐면 일반 신발처럼 쿠션감이나 뭐 땀을 쓰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정말 딱딱해요. 안전화 신어보신 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현장에서 또 주는 게 굉장히 싸구려요. 한 2만 원 주면 사는 거. 꽤 싸구려. 그래 그거 신으면 발이 불날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불날 것 같습니다. 밸런스 장난 아니고. 그거 신으면 완전 한 달만 쉬어도 무전 걸리고 발이 불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식근무 오래 하면 이제 족저근막염 항상 저번에 얘기했죠. 발에 염증이 발바닥에 염증 생겨가지고 서 있을 때마다 발에 뭔가 뜨끈뜨끈거려 뭔가 발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발바닥에 누가 라이트불을 찌지는 것 같아. 일 안 내내. 이 족저근막염. 이 족저근막염 오면 한 생산직 근무자 한 10명 중에 한 3, 4명은 무조건 있다고 봐야 돼요. 그 아마 지금 오래 일하신 분들도 이 족저근막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물집 같은 건 기본이고 티눈 박힌 사람도 많아. 난 티눈도 박혔기 때문에 티눈 박힌 발에 뭔가 좀 이것도 발에 뭔가 발가락에 누가 라이트불을 찌지는 것 같아. 숯불 하늘 내 발가락을 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 서 있는 것도 허리에 또 무리가 있어요. 허리에 무리가 있고 관절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 입식 근무 이제 생산직 오래 하시는 분들 보면 족저근막염, 하지정맥류 예, 이런 거 걸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생산직 일하시는 분들 제가 얘기하는데 생산직 일하시는 분들은 혹시 오래 일하시는 분들 있다면 그 보급형 안전화 사지 마시고요. 돈을 좀 더 줘가지고 한 5만 원, 6만 원 줘가지고 K2 안전화. K2가 쿠션이 있습니다. K2가 약간 신으면 그 일반 그 우리 조깅화처럼 쿠션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낫습니다. 그래서 그 K2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K2가 약간 일반 운동화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발 좀 움직이기도 편하고 덜 아파요. 이 노동 강도 때문에 힘들다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겁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보통 생산직이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생산직은 그냥 몸만 힘들지 머리는 안 힘들다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머리도 힘듭니다. 생산직은 일만 하면 누가 터치 안 하겠지. 터치합니다. 그건 안 해본 사람들 얘기입니다. 안 해본 사람들. 뭐 생산직 왜 하러 왔냐 하면 그래도 여기는 자기 일만 하면 뭐라 하지 않냐. 그냥 뭐 몸만 힘들지 머리는 안 힘들지 않냐 하는데 글쎄요. 여기서 교대근무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생산직 일해보신 분한테 물어볼게요. 정말 몸만 힘듭니까? 한정환이 정말 몸만 있는가요? 몸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머리도 같이 힘듭니다. 머리도 같이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몸도 힘든데 머리가 힘드니까 더 못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실은 머리만 힘들지 몸은 안 힘들잖아요, 사실. 몸은. 맞잖아요. 근데 몸 전신이 같이 힘드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 때문에 못 버티냐 하면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 반복적인 작업, 단순 반복. 단순 반복적인 작업. 이게 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얘기할 수 있는데 단순 반복적인 걸 하게 되면 일단 뭔가 홀린 것 같아, 일할 때. 이 단순 반복이 일단 재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 성취감도 없어요. 해도 성취감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어, 나중에 가면 내가 일을 하는 건지 수양을 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예요. 내가 뭔가 부처가 된 느낌이야. 맞아요. 머리도 써야 돼요. 시간이 더럽게 안 가요. 시간과의 싸움. 공감하실 거예요. 살면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본 처음이에요. 난 솔직히 말하면 생산직에서 일했던 시간이 국방부 군대에 있던 시간보다 더 안 갔던 것 같아요. 네. 더 안 갔으면 안 갔지. 덜 안 가진 않았을 것 같아. 살면서 이렇게 시간이 안 갔다고 느꼈던 생산직이 처음이에요. 군대도 난 시간이 안 갔다는 느낌 못 받았어. 아, 정말. 한 3시간 갔겠네. 시계 딱 보자네. 1시간 이제 겨우 갔어. 와, 와, 이제 한 20분, 이게 한 1시간 했겠네. 하면 시간 이제 20분 갔어요. 아니, 시간이 자주 보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자주 보는 것도 아니야. 이건 진짜 해봐야 합니다. 겪어봐야, 생산직 일하시는 분도 아마 알 거예요. 시간이, 뭔가 여기서 오면 시간이 누가 뭔가 한, 한 0.5배속, 0.2, 300속 뭔가 낮춘 느낌이야. 약간 시간과 정신의 방해예요. 시간을 안 볼 수가 없어. 근데 시간을 자주 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계에 시간이 적혀 있거든요. 기계 작업량을 보면 시간 안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그 생산 시스템에 보면 시간이 나와 있어. 그럼 뭐 작업량 하기다 못다 보면 시간을 봐야 돼, 우리는. 예. 미칩니다,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직원들의 텃세. 생산직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차지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퇴사를 많이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나쁜 일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근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겪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생산직의 일하는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대기업도 있습니다. 이거는 회사가 크다고 없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큰 곳일수록 더 심합니다.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터스를 하려면 집단이 형성을 해야 되거든요. 지 마음에 안 든다 일도 안 가르쳐주고 따시키고 괜히 막 트집 잡고 뭐락하고 같이 힘들어 죽겠는데 어 뒷담화 까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도 많이 힘들어 하시겠죠. 지금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말을 안 할 뿐이지 속으로 사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사귀시는 분들. 이게 막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좀 개선이 안 됩니다. 개선이 안 돼요. 사람이 조직은 다 비슷한 것 같아. 예. 이게 생산직이라는 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공장이 폐쇄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똑같아. 군대랑 생산지가 좀 비슷한 게 둘 다 폐쇄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밖에 있으면 군대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잖아요. 공장도 똑같아요. 공장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밖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사무실 직원들도 몰라요. 공장 라인 안에 보면 몰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밀폐된 조직일수록 터세가 더 심하다고 봐야죠. 터세 같은 게. 웃긴 게 여러분 있잖아요. 공무원도 있습니다. 공무원도. 공무원도 터세가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자기 출신 지역에 따라 터세를 부립니다. 진짜로. 맞아요. 족저 근막염 발바닥 안쪽이 땡기면서 찌릿찌릿 했었는데 그 일 그만두고 나서 없어졌어요. 공무원들도 터세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막 공무원들 막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조직일수록 이런 게 다 있다고 봐야 돼. 우리가 겉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외부에 알리기가 힘든 조직이잖아요. 병원에서 제가 진찰받았는데 족저근막염 의사가 얘기하기를 완치하는 방법 간단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일을 안 하면 된다. 완치하고 싶으면 그 일을 때려치워라 하는 거예요. 예, 틀린 말 아닙니다. 예, 예. 의사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예, 간도 나니까 귀신같이 없어집니다.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한테 뭐 힘든가 하면 전 힘들다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힘들죠. 특히 뭐 2주 이게 돼, 뭐 중소기업 가면 힘들 거예요. 차라리 힘들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는 게 체감적으로 더 힘들어요. 오히려 좀 편하겠지 생각하면 더 힘듭니다. 사람이 마음의 기대치를 약간 낮추는 게 오히려 이제 현장에 가서 일하기가 훨씬 더 낫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상. 차라리 빡세다고 마음 먹는 게 덜 힘들어요. 왜 군대에서도 훈련 같은 거, 훈련 같은 거 빡세게 생각하면 버티만 하거든요. 근데 편하게 생각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당연히 생산직은 힘들다. 마음 단단히 먹고 가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뭐 꿀 빨아야겠다. 뭐 편한 데 가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일단 빡세다 하니까 일단 제대로 한번 겪어보자. 이런 마인드로 이 생산직을 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고 이 생산직 쪽에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